네, 안녕하세요. 전략물자관리원의 구재림 선임연구원입니다. 저는 전략물자관리원 심사판정실에서 실제 전기전자 분야 판정을 맡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전략물자 중에서 전자 분야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국제사회에서 통제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를 먼저 보시면 제3부 카테고리 3장이 전자 분야죠. 세미컨덕터 쪽, 반도체 쪽이고 4부가 컴퓨터, 그 다음에 5부가 정보통신, 정보보안 쪽이고요. 6부가 센서 및 레이저까지 일반적으로 전자 분야를 이렇게 말하고 뭐 추가적으로 항공전자까지 이렇게 광범위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면서도 또 이제 세계적인 어떤 기술 경쟁력 차원에서 견제도 많이 받고 있는데 전략물자 관리도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제가 실제로 통제한 판정하면서 많은 그 민원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추려왔고요. 사실 전기전자 분야만 따지면 전략물자 가지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한 350개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한 20여 개 품목만 저희 가져왔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질문 있으신 분을 1대 상담 통해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표는 각 체제별로 국제 체제에서 다루고 있는 전기전자 분야의 전략물자입니다. 그래서 바세나르 체제가 가장 주도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전기전자는 전자, 컴퓨터, 센서, 레이저, 항공전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MTCR 미사일 관련 체제에서도 항공전자가 있고 NSG 핵무기 관련해서는 시험 장비 등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번호 책입니다. 여러분 그 미국의 CCM 통제 번호는 보통 이렇게 5자리로 되어 있는데요. 딱 보면 OA001라 하면은 이제 많은 기술 전문가들이나 관련 이제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보보안 품목입니다. 그래서 5장 보시면 제5부에 정보통신, 정보보안 카테고리가 있고요. 그래서 5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 A는 A, B, C, D, E로 이렇게 기술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장비면 A, 생산 테스트 장비면 B, 그래서 C는 소재, D는 소프트웨어, E는 기술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정보보안 품목이면 OA로 분류되고요. 정보보안 소재면 OC, 그 다음에 정보보안 소프트웨어, 요즘 많이 있는 정보보안 소프트웨어는 OD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국제 표준이고요. 어느 나라나 동일하게 이 분류 체계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본만 좀 특별하게 다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세 자리는 이제 각 체제에서 다루는 분류 체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장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AD 컨버터라고 품목이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까지는 메모리 반도체 강국이었지만 이제 향후에는 시스템 반도체 강국으로 갈 예정인데 사실 메모리 반도체는 전략물자는 아니에요. 비메모리 반도체가 전략물자가 그 주문형 반도체가 상당히 많고 그 중에 이제 AD 컨버터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3장 전자 분야의 AD 컨버터는 3장으로 분류되고 A 기기 그다음에 001 이렇게 바세나르 체제에서 통제하고 있는 분류 체계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주요 품목을 저희가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로는 반도체 장비 중에서 에피덱셜 성장 장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통제 기준을 보시는 바와 같이 실리콘 이제 적층하는 건데 실리콘 이외의 물질의 어떤 범위 내에서 두께 허용 오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런 장비들은 사실 우리나라가 반도체 그 메모리 강국이지만 제조 장비 강국은 아닙니다. 사실 이런 제품들은 다음 보시는 이 장비도 마찬가지지만 수입을 해서 그 장비를 이용해서 우리나라가 메모리를 생산하는 강국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들을 사용하시는 업체라면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어떤 중소기업이 보면 이런 장비들, 중고 장비들을 다시 개발도상국에 파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케이스에 허가를 받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전략물자는 아니지만 이런 반도체를 만드는 생산 장비들은 생산 라인을 제3국으로 가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가야 됩니다. 반도체 장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비입니다. 석파 인쇄 장비, 보통 리소 장비라고 하죠. 그래서 광원의 파장이 몇 나노미터 미만에서 가장 최적화되느냐, 또 최소 선폭이 MRF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최근 그 해당되는 판정을 보면은 이 기준을 거의 뭐 오버하거나 이 수준까지 와 있더라고요. 물론 비해당도 있고 해당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물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품목 명칭으로 판가름 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이 기술 사양, 스펙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다음은 헤테로적층 기판인데 이렇게 그림 보시면 웨이퍼입니다. 웨이퍼. 직접으로 웨이퍼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뭐 갈륨, 인듬, 뭐 비소 이런 사무적 화합물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또 부각되고 있는 시점인데 이런 소재로 이제 이어진 서브스트레이트, 기판 이런 것들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표와 같이 그 LED 제조용 기판은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LED용 이제 기판들이 상당히 해당으로 많이 판정되는 걸 보고 우리나라가 이제 국제 체제에서 제한해서 예외로 풀었습니다. 다음 보시는 이제 반도체 재료 중에 이제 포토 레지스트인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통 웨이퍼 위에 도포되는 액체로서 이렇게 생겼는데 보시면 특정 그 파장 내역 내에서 이제 최적화된 레지스트고요. 반도체 리소그래피 아까 보시는 요 장비를 위해서 최적화된 레지스트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포노 체계로 보면은 3C 그러니까 소재니까 3장의 세미컨덕터의 C 소재에서 통제하고 있죠. 그래서 3C002 첫 번째 A 항목에서 통제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보시는 항목은 네트워크 장비인데 여러분 이제 짐작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IT 강국이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IT나 뭐 라우터, 스위칭 장비, 네트워크 장비들은 사실 미국산 제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제품들을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수배했다 다시 수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전략물자 해당률이 가장 많이 나오는 품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국제사회에서 통제하는 기준이 대칭 알고리즘 키 길이로 하는데 56비트입니다. 우리가 현재 최신 기술로는 이미 이 기준을 3배 이상 초과해서 그 128비트 여기 보시는 AS나 트리플 데스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강하게 통제하고 있는 품목입니다. 그래서 예외 조건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규제 없이 대중적으로 소매상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일명 우리가 매스마켓 용도인지 확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무선랜 AP, 액세스 포인트도 통제하고 있고요. 그 보안 프로토콜이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에서인지 통제를 상당히 강하게 하고 있는 품목들입니다. 보안 솔루션도 마찬가지고 우리 트래픽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도 통제하는데 아까 제가 카테고리 말씀드렸다시피 소프트웨어는 OD에서 통제합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에 이제 판정 담당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타이트하게 통제하는 품목이에요. 소프트웨어에서.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그 보안 솔루션을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도 통제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OD002에서 통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이저 분야인데 레이저 분야는 이제 6장이 있습니다. 센서 및 레이저 파트에 있고요.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별표 2를 보시면 가장 복잡하고 깊이 있게 또 상세하게 나눠져 있는 통제 번호가 레이저 파트입니다. 왜냐면은 고려상 한번 보시면 62005DB의 고려상을 보시면 파장에 따라 달라지고 그 다음에 펄스 듀레이션, 지속 시간, 에너지, 출력값, 뭐 모드 이 기준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통제 번호 길이가 상당히 길어지면서 깊이 있게 내려갑니다. 이런 기준들에 따라서 해당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기 때문에 처음 이제 하시는 분들은 저희 전략물자 관련의 판정을 의뢰하셔서 그걸 기초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적외선 센서 카메라인데요. 보통 열화상 카메라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이 품목은 민감도 측면에서는 가장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사용 용도를 보면 기계 분야, 전자, 건설, 전기 분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종플루나 사스 이런 검역할 때도 사용되는 품목이고요. 여기에 사용되는 센서하고 카메라를 다 통제합니다. 이 품목은 너무 민감해서 국제사회에서 같이 거래보고도 공유하고 있는 품목입니다. 그래서 열화상 카메라 관련된 이제 업종에 계시는 분들은 만약에 판정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보셨다. 그럼 저한테 좀 찾아오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주의가 필요한 품목이고요. 이렇게 사례가 다양하게 일반 산업용뿐만이 아니라 군용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 중에서도 또 이런 내방성 카메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원자력 발전소랄지 방사선에 잘 견디는 카메라만 작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5곱하기 12육승 라디에이션 기준을 초과하는 카메라 이런 경우에는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카메라는 이제 고속 촬영 카메라인데 보통 스트릿 카메라, 고속 촬영 카메라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블랙박스처럼 생겼습니다. 일반 카메라랑 좀 모양새가 좀 다르죠. 보통 총알의 약 100만 배 속도로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핵폭발 실험할 때 사용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품목들이 통제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정보통신 쪽이 광섬유, 파이버라고 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길이, 이 강 파이버의 길이하고 인장 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회적 케이블에 들어갈 수 있겠죠, 이 파이버가. 그래서 2 곱하기 10의 9승 뉴턴 퍼 미터 제곱 이상이 견딜 수 있는 이런 강섬유, 이런 것들은 통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전자 분야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